그리고 이거는 진짜 혹시 이거 아세요? 모르. 이거 몰랐어요? 네. 이게 많이 묻혔더라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이강일 의원 등 10인이 냈어요. 네. 제안을 28일 했고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딱 그 황금 연휴 끼고 며칠 안 남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사실 해당자가 많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주요 내용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양도에 관해서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걸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제한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뭘 어떻게? 그러니까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건 내용인 것 같아요. 임대 의무 기간이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뭐 8년, 10년. 10년, 뭐 4년 임대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임대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팔 수 있잖아. 네. 네 맘대로 팔면 안 돼가 되게 만드는 법률을 넣은 거죠. 그럼 어떻게 팔으라고요? 첫 번째,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자, 즉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케이잖아요. 기존에 사는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먼저 물어보거든요. 기존 사시는 분들 혹시 이 집 사실 생각이 있냐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 공공주택 사업자라 하면 LH나 그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양도 가격을 정해주겠다는 거야. 가격을 임대사업자랑 임차인이 각각 선정을 해. 어떤 선정을 하냐?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래.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 법인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양도를 하라는 거야. 빨갱이의 나라가 드디어 오는구나. 우와. 전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연휴 때 이런 걸 하셨군요, 민주당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 저 그죠? 깜짝 놀랐어요. 베네수엘라 열차 탔다니까 지금. 아니,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랑 현 시세랑 가격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거의 10억이면 7억 막 이러잖아요. 감정평가에 6, 7억 막 이러잖아요. 시세, 감정가, 공시지가 이렇게 내려가죠. 네. 네. 더 세부상으로 가면 이게 나와요. 양도할 때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액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미치거나 그거랑 같은 가격에는 양도가 되는데 초과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 시세에 그거를 반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양도 가격을 정하겠다는 거지. 감정평가액. 이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나. 저는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2+2 할 때 이렇게 하나씩 밀리면 하나씩 내주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건데 이걸 법으로 이렇게 또 개정을 하겠다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대통령 공약을 보면 지금 경제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쪽에 치중하는 걸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후보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건 알지만 어차피 건드려서 더 내는 게 긁어 부스럼 내는 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최소한의 언급만 하고 건드리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뉘앙스가 너무 요번에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AI, 첨단산업, 반도체 엄청 강조하고 경제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정말 조용히 사부작 넘어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들 부동산. 왜냐면 얘기를 하는 순간 괜히 긁어 부스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뭐 거의 중도 보수, 뭐 보수 쪽으로 내가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을 고안하고 인선도 하실 거 아니에요. 캠프 인선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네. 민주당의 그런 색채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거 됐으면은 나는 생각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민주당도 다독일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딱 얘기 나온 게 그거거든요. 그냥 다주택자는 그냥 세금 내면 돼. 세금을 많이 내. 기대하고 있어? 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옛날 이거 아시죠? 이거 탁 하는 주택복권 아시죠? 추억의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다 활성화하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공급 부족 너무도 명확하게 지금 막 다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원래 재개발, 재건축도 민주당에서는 제한하는 기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한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제초하는 민주당은 폐지할 생각은 없고 국힘에서는 폐지할 생각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톤만 다르지 부동산 정책은 조금 입 밖에 내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약간 그래서 워낙 각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아직 공약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몰라요. 뚜렷하게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나 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증권가에서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보도 키움증권에서 자료를 배포한 걸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4기 신도시 개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하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3기 신도시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나름 이제 입지 좋은 데다가 한다고 나름 했는데, 그러면 4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럼 어디에 만들 거야가 관건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좋은 입지를 원하는데 그 입지가 남아있냐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공공청사나 유수지나 유후 뭐 이런 데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경기도청이 광교를 이전했잖아요. 그럼 팔달구청에 있었던 경기도청을 뭘 써야 되는데 그것도 땅값을 그러니까 부지가 워낙 크니까 그 땅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땅이 팔리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그냥 기존의 사업소들이 들어와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라에서 사가지고 개발해서 여기다가 4기 신도시를 넣어야 되는데 그 땅값이 이미 주변에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나라 거, 이 지방자치단체 재산? 그럼 SH, LH는 뭐 싸게 사갈 거예요? 싸게 못 사가지. 이거 어떻게 사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이제 시작인데 4기 신도시를 만드는 게 차라리 3기 신도시를 빨리 하는 게 더 낫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뭐 250만 호 한다라고 하고 이제 1기 신도시. 그래도 요번에 1기 신도시가 이제 윤 정부의 메인 핵심 과제였기 때문에 그 색칠을 지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고 어차피 1기 신도시에도 표가 많기 때문에 양지마을 해야 되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1개 신도시도 어쨌든 가는 분위기로 조금 밀고 있고 하겠지만 지금 노선을 보면 뭐 임대주택을 넣고 뭐 소형 아파트를 넣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용적률 뭐 이런 완화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돼 있네. 네네. 아니, 앞에서는 그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네요.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노선은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공급 개발 이건 다 오케이. 그리고 세종도 오케이. 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이건 라인은 똑같아요. 그 GTX까지 다 똑같아. 부동산 정책은. 그 외에 이제 가능성 있는 부동산을 여기 적어 놓으시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짜잘하거나 이게 어떻게든 뭐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너무 비슷한 노선으로 부동산을 가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면에 그 정책 기조에 바탕에 깔려있던 그 색깔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한 보여지는 면의 정책만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기존의 이념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가져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잘 놓치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약 부분은 사실 챙길 게 별로 없어요. 크게 그 스탠스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근본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경제는 어쨌든 지금 힘을 푸시를 엄청 시킬 거고 부동산은 긁어부스럼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려고 할 텐데 그래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호재 연끌과 표를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은 어쨌든 하시겠죠. 누구누구는 합니다. 잘 해주겠죠. 세금 부분은 어쨌든 현금 확보는 해야 된다. 현금 좀 준비하세요, 우랭이님. 정말 많이 때릴 것 같습니다. 세금. 보유세의 끝판왕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1주택자는 크게 세금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네. 과연 그 AI나 첨단 반도체에 넣겠다는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가. 메디테라님한테서 뜯을 건데요. 저 소시민이에요. 돈 별로 없어요. 왜 그러세요? 보유세. 그래서 아무래도 보유세를 건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건드리지 않는다. 기존 정책을 세금을 건드리지 않는다 했을 때 문정부에 있는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걸 법 규정을 통해서 바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썼던 보유세 최고 세율과 그 스탠스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본인의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진짜. 보유세만 한 해에 막 2, 3억 다는 분들도 꽤 되시기 때문에 네. 20억짜리 한 10년만 내봐요. 20억짜리 집 없어져요. 그냥 완전 탈탈 껍데기만 낼 거고 그냥 탈탈 털리는 거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리하시고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 찍으실 거예요? 비밀 투표입니다. 정치 때문에 사실 관심 없으셔가지고 뭐 크게 영향을 미칠까 싶긴 한데
근데 시장은 움직이고 있네요. 네. 시장은 쉬지 않고 가고 있고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치에 막 정신 팔려가지고 다들 관망하겠지 뭘 하겠지 했는데 지역별로 사람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말 정직하게 쉬지 않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 기조를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기회가 될 걸 오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챙기셔가지고 내 시계가 가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진 않은지 좀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